안녕하세요. 김영환 작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읽은 책을 기억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몇 개월 전에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5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게도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자, 읽어도 남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스템은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서의 기술, 독서의 방법, 독서의 접근법, 독서의 정리법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읽은 책을 기억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읽은 책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5가지를 통합해 가장 좋은 실천 방법 한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쓴 책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기억을 찾았어 라는 책이고요. 노벨상을 받은 이 세계 최고의 석학 에릭 캔델의 뇌과학서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익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책은 독서와 관련해 꼭 읽어봐야 할 뇌과학 책입니다. 바로 메리언 울프라는 작가의 책 읽는 뇌입니다. 이 책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독서와 뇌의 메커니즘, 관계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2009년도에 아마존에서 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바로 존 메디나의 브레인 눌스라는 책이죠. 제게도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책은 읽은 책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큰 영감과 통찰력을 준 장기 기억, 단기 기억력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을 준 책입니다. 바로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재미도 있고요. 흥미진진하고요.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독서할 수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4가지 책,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읽은 다양한 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8년 동안 대한민국 성인 5,000명을 독서법을 실제로 가르친 독서법 코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책을 기억하는 아주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천천히 완벽하게 정독하는 독서보다는 여러 번 자주 읽는 독서가 뇌과학적으로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독과 반복 독서는 좋은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독을 위한 최고의 독서법은 퀀텀 독서법이 그 중에 하나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퀀텀 독서법은 10만 명이 열광한 독서법 책이면서 자기계발 1위를 한 책이죠.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3년 만권 독서와 3년 50권 주간을 통해서 만든 독서법 책이면서 5년 동안 수천 명한테 독서법을 실제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창안하게 된 퀀텀 독서법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 뇌의 가장 큰 특징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독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독이라는 그런 정독의 함정에서 그런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서 반복 독서와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눈으로만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독서하고 손을 사용해서 독서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독서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뇌는
감정이 담긴 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독서의 스타일은 분명합니다. 책을 읽을 때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지식과 정보만 주입하는 이런 주입식 독서, 기계식 독서,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하고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독서와 공부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독서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흥분하면서 읽은 책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독서도 바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감정을 넣어서 책을 읽는 것은 인공지능, AI가 절대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정보의 의미와 잘 연결해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청칭 작업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중간중간에 공간에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끼워 넣고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는 인터리빙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독서를 하면서 수시로 하는 것이 읽은 책을 기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는 항상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확장하고 상승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을 100권만 읽은 사람보다 1000권 읽은 사람이 훨씬 더 독서를 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지식과 정보 분야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서법에 관련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독서법 전문가들이죠. 이런 독서법 전문가들이 독서법에 관한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청칭 작업과 인터리빙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더 깊게, 더 오래 기억하면서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뇌는 자신의 인생, 직업, 취미와 연관된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즉,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이 독서력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호기심이 유달리 많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천재로 도약하고 전문가로 도약하고 똑같은 시간 독서를 해도 더 높게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이 세상과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직업, 자기 자신의 취미, 자기 자신의 종교, 자기 자신의 어떤 꿈, 목표, 비전과 연관된 내용의 책들을 읽을 때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근 10년 동안의 뇌과학들이 밝혀낸 뇌의 기억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인데요.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은 책을 읽고 나서 망상 활성화 체계를 뛰어넘어 장기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금까지 발견된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뇌의 활동이라고 뇌과학자들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 권의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자기만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책 속에 없는 새로운 내용과 주장을 만드는 훈련이고요. 이것이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입니다. 이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만든 독서의 기술, 독서법이 바로 초수독서법이에요. 초수독서법의 경우는 책 속에 없는 문장으로
책의 중요 내용을 자기만의 문장으로 만들고 창출하는 독서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서 독서법이 깊이 있는 질의 독서, 깊이의 독서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퀀텀 독서는 도서관에 많은 양의 책을 단기간에 독파하고 섭렵하게 해주는 양의 독서, 넓이의 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와 넓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넓게 파지 않으면 깊게 팔 수 없기 때문이죠. 창조성,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넓게 보고 깊게 보는 통찰력,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양의 독서와 질의 독서, 넓이와 깊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양의 독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 독서만 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충분히 잘 다닐 수가 없어요. 양의 독서는 기본을 위한 독서고요. 기본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수천 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양의 독서부터 해야 돼요. 기본부터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의 독서, 질의 독서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독서에도 순서가 있고 전략이 있고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5가지 방법을 통합해서 읽은 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훈련 방법, 독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그 한 권의 책의 내용을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누군가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원고를 만든다면 실제로 책 한 권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깊은 이해와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인출 작업과 정교화 작업을 자연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요약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의견을 더 추가시켜서 정교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책을 읽으면 수동적, 주입식, 기계적으로 책을 읽는 그런 어떤 습관을 벗어날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요. 독서 후에 가장 많이 기억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독서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간했어요. 인문학 책도 출간했고요. 저자의 에세이 분야도 개정판이지만 출간했고, 또 자기계발 분야 중에서 책 쓰기 분야의 책도 또 많이 출간했습니다. 하루 한 줄 고전 인문학, 다양한 고전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을 접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서관에서 기증, 개정판이지만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책 쓰기, 이 책 한 권이면 다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책 쓰기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해주지만 실제로 혼자서도 책 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7주 과정을, 가이드라인을 아주 잘 요약해서 한 권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독서법 수업이 개강이 되고요. 책 쓰기 수업은 매주 소수정예로 1대1 또는 1대2로 계속해서 개강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도, 또 2020년 코로나 때도 김병환 칼리지의 독서법 수업과 책 쓰기 수업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독서의 힘, 그리고 책 쓰기의 힘이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책 읽기와 책 쓰기로 인생을 바꾸고 자신을 뛰어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